자, 반가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신라. 빌어먹을 프로그램이 두 번이나 지금 녹화를 하다가 튕기는 바람에 본격 세 번째 지금 녹화하고 있는 방송. 완전 열받아요. 아, 자, 신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신라는 체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전성기를 이미 맞았고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신라는 이제 체제 정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신라의 위치가 그죠? 발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죠? 늦은 이유 한반도의 동남쪽에 있어서 이 말은 즉 중국과의 교류가 아, 글자가 더럽군요. 다시 써주겠습니다. 교류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선생님,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어, 중앙 집권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어요. 중국에서부터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불교라든지 율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라는 좀 늦었어요. 근데 신라는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어쩌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신라는 좀 늦었지만 삼국 통일을 향한 꿈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늦게나마요. 그죠? 자, 일단 어, 체제 정비를 한 왕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지증왕부터 봅시다. 이 이전과 다른 게 있죠. 일단 얘는 왕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 신라의 왕호가 마립간이나 뭐 이런 거였지 않아요? 그죠? 지증왕이라는 이야기지. 이것 자체가 좀 놀라운 거예요. 왜냐? 드디어 왕호를, 그죠? 왕호를 드디어 뭐로 썼다? 그렇죠. 이 왕이라고 확정한다는 것이. 그지? 드디어 왕이 되었다.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건 신라가 이때부터 국호가 세련되게 바뀌어요. 국호도 뭐로 썼다? 신라라고 썼다. 이전에는 뭐였어요? 사로였죠, 사로. 사로는 별다른 뜻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신라는 삼국 통일을 향한 신라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들어가 있는 국호예요. 무슨 뜻이냐?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덕업 일신 망나사방.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라. 이렇게 합쳐서 신라가 된 거예요. 덕업일신 무슨 뜻이냐? 덕스러운 일은 날마다 새로 생기고 망나사방, 사방으로 뻗어가는 국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신라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정했어요. 사실 신라가 이런 이름을 갖기 전까지, 왕이라는 명칭을 갖기 전까지 주변 국가에게 약간의 무시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중원 고구려비의 신라의 왕인 그 마립간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고구려 애들이 마립간이라고 제대로 적어주지도 않았어. 매금이라고 불렀어. 매금. 그치? 야 신라 그 뭐야 그 왕 비슷한 거 그 뭐야 그 매금이라고 대충 불러. 야 매금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왕호도 제대로 안 불러줬다고 주변 나라들이. 이게 좀 서글픈 거지. 그죠? 맨날 무시하다시피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왕호를 우리도 이제 왕이다 해가지고 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지방 제도도 개편하고요. 우경도 합니다. 그죠?
굳이 빨간색으로 적을 필요 없죠. 이제 지우고 우경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과서 표현대로 굳이 밑줄 안 쳐도 되니까 소를 이용한 농업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근데 지증왕 하면 사실 왕호와 국호 그리고 요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지방제도 개편이나 우경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요게 자주 나오는데 바로 어디냐면 우상국을 정벌했다. 우상국이 지금의 어디일까요? 어, 우상국 울릉도죠, 그죠? 울릉도를 그리고 합병했고 그리고 독도도 이때 우리 민족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 왜? 울릉도에서 날 좋으면 독도가 보여요. 좋은 날에 독도가 빤히 보여.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진작가가 사진도 찍었어요. 일본이 맨날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죠? 울릉도에서 사진 찍은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고 막 그랬어요. 그지? 그다음 그 나중에 독도 이야기하면 알겠지만 일본 애들은 울릉도에서 독도가 머니 많이 이런 헛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일본에서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키섬, 이키제도라는 곳인데, 그죠? 거기가 일단 독도보다 훨씬 멀어요. 그 울릉도보다 훨씬 멀어요. 그지? 그, 즉,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우리나라 울릉도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리에 있고, 일본의 이키섬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아예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망언을 하는 거죠. 독도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따로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버풍왕 봅시다. 지정왕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그죠? 요 아저씨는 남아있는 업그레이드를 싸그리 다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신라에 남아있는 업그레이드 중에 시행하지 않은 주요 업그레이드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율령의 반포입니다. 법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법 생각하죠. 그지? 근데 사실 이 법은 불교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율령은 일종의 법입니다. 법. 그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율령이라 부르는데, 그지? 이걸 이용해서, 그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 관 등의 재정, 그지? 관 등의 재정은 뭐냐? 관리의 등급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관리의 등급을 나누었다. 관리의 등급을 나누어서 너는 1품이다, 너는 뭐 7등이다 이런 식으로 쫙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일을 딱딱 나눠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국왕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관료제라는 걸 등장시켜서 이걸 통해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거. 뭐니 뭐니 해도 법홍하면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불교를 공인합니다. 있잖아요. 신라는 불교는 이 법흥왕 이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단, 신라의 귀족들은 불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불교를 도입해서 어디에 주로 쓰냐면은 어, 왕실을 위한 어떤 용도로 많이 써요. 즉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불교를 많이 쓰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불교를 믿기가 싫고 껄끄러운 거예요. 쌤, 불교랑 왕권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자, 봅시다. 귀족들은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각자의 종교를 불교라는 종교로 대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이면 귀족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종교를 사실상 버리거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교를 뒤에서 후원해주는 왕실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불교가 공인된다는 건 왕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죠? 자,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될 때 귀족들이 어떤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서기나 삼국 유사의 기록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차돈 관련한 설화를 보면 귀족들이 실제로 반대를 했나 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버풍왕이랑 짜고 불교를 공인하기 위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데 귀족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신경림이라고 부르는 숲에다가 귀족들의 이 개인 종교를 모시는 사당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절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귀족들이 당연히 분노했고 이거 누가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내가 부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일이 굉장히 이슈화돼서 이차돈이 결국 목이 잘립니다. 근데 이차돈이랑 버풍왕이랑 사실 짜고 이런 행동을 했고요. 이차돈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건 좋은데 나 죽을 때 특이한 일이 생기면 너희 불교 믿어야 된다라고 일종의 내기를 겁니다. 근데 이차돈이 죽을 때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전설같이 막 목에서 흰 피가 나오고 막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귀족들이 우왕하고 불교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귀족들이 자기 개인 종교를 모시는 특이한 숲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불교에 절을 지으려고 할 때 굉장한 반대를 해서 결국 스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치? 이런 걸 보면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불교를 공인하도록 스님 한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이걸 밀어붙였다라는 거지. 그죠? 자, 버풍왕 시기에 불교가 이런 식으로 공인이 됩니다. 그죠? 공인이란 건 국가 종교로 공식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이거 외에 버풍왕 때 했던 것들을 좀 봅시다. 일단 귀족 회의의 대빵인 상대등, 그지? 상대등을 상대등을 둡니다. 상대등, 그죠? 상대등, 이 상대등 뭐냐? 귀족 회의의 수장이에요. 선생님, 수장, 대빵이란 뜻이야, 수장은. 그지? 선생님, 귀족회의에 대빵이 정해지면요, 왕한테 계기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수장을 정해요? 우두머리가 있으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그지?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근데 상대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귀족회의에 있는 귀족 전원과 국왕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회의에 참여하기도 좀 껄끄럽고, 그죠? 귀족들한테 공지사항이 있을 때 일일이 사람을 보내기도 좀 애매해요. 맞잖아요. 상대등은 일종의 반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공지사항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이 귀족들과 함께 협상을 해야 되거나 혹은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 귀족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상대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상대등이 있으면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법흥왕의 아주 커다란 눈부신 업적 바로 금관가야를 합병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강가를 병합했다. 병합이라는 건 치고받고 싸워서 정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 금강가야를 어, 인수합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야, 너 우리한테 들어올래?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콜해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치? 이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던 게 나중에 이 버풍왕 다음번에 왕이 되는 지증왕 때 그죠? 백제와 한강 유역을 두고 다투게 되죠. 그때 성왕을 전사시켰던 유명한 장군이 이 금강가야의 구야왕의 아들이었던 김무력이라는 장군이고 이 김무력은 누구냐? 나중에 통일신라를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인 공헌을 했던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금강가해를 못 먹었으면 성왕을 전사시키기도 어려웠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 다음번째 왕을 좀 봅시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좀 봐야 돼요. 진흥왕은 정책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신라한테 뭐가 부족할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 당시 신라가 가진 한계가 무엇이었느냐? 일단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다른 업그레이드는 좀 늦은 편이었는데, 그걸 앞에 폭풍왕 때 어느 정도 해왔단 말이에요. 그지? 자, 폭풍왕 때 이런 것들을 해오고 난 다음에 신라가 돌아보니까 군대를 이끌 만한 젊은 장교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이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음, 화랑도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원화와 낭도라는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화는 귀족의 아들들 중에 얼굴이 잘생기고 싸움도 좀 잘하고 학문 닦기를 즐겨하는 애들을 원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 남자애들이에요, 얘들. 그지? 그다음 낭도는 일반 백성들 중에 원화를 따르고 전쟁에서 같이 활동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재밌게도 신라는 이 낭도가 원화를 골라서 지원 입대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난 귀족 스타일은 아니니까 내가 낭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낭도라고 그러면 어떤 원화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이 결정되잖아요. 그치? 전쟁에서 나를 살려줄 것 같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장을 잘 누비는 원화에게 가는 것이 내 생명 유지와 연장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뛰어난 원화들, 그러니까 아주 군사적 활동을 잘하는 원화들 밑에는 낭도들이 항상 북적북적거렸대요.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이 화랑도를 통해서 젊은 귀족 지휘관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확보하고 난 다음에 특히 정복 사업에 아낌없이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그지? 이 정복 사업 중에 잘 알려진 게 이 한강유역 확보입니다. 한강유역 확보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백제의 성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강 중상류와 영서지방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죠?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느냐? 살찐 우리나라다 치면, 그죠?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냥 그리던 대로 해야겠다. 쌤 이걸 레고 지도라고 부르는데, 그죠? 귀찮아서 이렇게 그리겠어요. 자, 처음엔 백제가 여기 있고, 그죠? 신라가 있으면, 예, 대가야가 아주 뭐랄까, 대가야가 여기 아주 작게 남아 있고, 그지? 자, 그러면 처음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아마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둘이 같이, 그죠?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한강은 어느쯤이냐? 한 이쯤에 있고요, 그지? 자, 처음에 신라가 먹었던 땅은 어디였냐면, 한강 중상류와 영서지방이라 그랬으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영역. 이 영역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 영역을 얻었는데 성왕 입장, 그러니까 그 진흥왕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한강 유역을 먹으면 이 중상류 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어딜 먹어야 중국과 교역이 가능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지역, 한강 하류 지역을 먹어야 중국과 교역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유역 전체를 먹은 거예요. 신라 애들이 이 한강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한강유역에다 지은 신라의 성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나? 성 이름 무엇이었나? 바로 한강에다가 당항성이라는 성을 짓습니다. 이것까진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당항성 무슨 뜻이냐? 당나라랑 교역하는 항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로 중국과 직접 교류하겠다. 그지? 직접 교류하겠다라는 꿈을 꾼 거죠. 그지? 자, 당연히 성황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황이 반격했는데 결국 성황은 어, 기무력의 매복에 걸려서 전사하죠. 그지? 성황이 전사함으로써 향강유역을 신라가 아주 확정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신라가 굉장히 잘 나갔다는 게 정보사업 기념으로, 그죠? 정보사업 기념으로, 그죠? 이, 아, 한강유 확보 말고 이 정보사업 하나 더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를 먹었느냐? 대가야를 먹었습니다. 대가야. 그죠? 그리고 대가야를 비롯한 뭐 가야 소국들, 대가야와 아이들, 그지? 얘들을 먹었어요. 얘들을 먹어서 가야연맹이 이때 완전 소멸됩니다. 그죠? 그리고 함흥평야 쪽, 함흥평야 쪽, 함경도 쪽, 그지? 남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지도상으로 보면 지도가 굉장히 좀 웃기는데 내가 맨날 이 레고 지도라고 초코바 모양으로 항반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신라 모양이 어자 모양으로 됩니다. 왜 어자 모양이 되느냐? 봐요. 여기 한강이지. 그지? 여기 조그맣게 있던 가야수 곡들 없어졌지. 그죠? 그리고 여기 한경도 남부 먹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자 모양이 되지. 어자. 그죠? 이렇게 어자 모양이 되었을 때가 언제다? 바로 진흥왕 때예요. 진흥왕. 알겠습니까? 그죠? 이 어자 모양을 먹은 기념으로 뭘 세우냐면 나 여기까지 땅 먹었지롱 해가지고 순수비라는 걸 세워요. 순수비. 그죠? 자, 순수비. 순수비는 무슨 뜻이냐? 음, 그래서 순수비는 왕이 직접 다녀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국왕이 직접 가가지고 야 여기 이거 내 땅, 이거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지? 가서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야 여기 땅 좋구나 하고 살펴봤다라는 거지. 그지? 진흥왕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땅을 이 확보한 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 먼 곳까지 가봤겠어.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당시에 만들어진 그지? 비석들 좀 봅시다. 크게 네 가지 뭐 몇 가지 비석들이 있는데 교과서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어, 황초령비, 그죠? 마운령비. 황초령비 어디 붙어 있냐면 북쪽 여기 붙어 있고 마운령비 여기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강공원 기념으로 세워놓은 여기 북한산 수수비.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이런 걸 세워서 내가 땅 먹었다라는 걸 자랑해요. 그거 말고 땅 넓히는 과정에서 자란 애들을 갖다가 칭찬하는 그런 비속도 있어요. 뭐 단양적성비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어, 이런 것들은 땅을 영역을 개척할 때 자란 애들 칭찬하는 용도로 썼고 요거 세 개는 새로운 땅을 갖다가 이 땅 새로 먹은 거니까 여기 이걸 기념하는 용도로 비석을 세웠다. 그치?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신라가 이제 삼국에서 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신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문화사 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사 파트. 문화사 파트 영상을 최대한 빨리 올려볼게요. 그죠? 자, 감사합니다.